안녕하세요, 장유서입니다. 오늘은 요양원 설립 시 주의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양원이라는 사업이 아무래도 규정이나 규격이 이제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설립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사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대표님 설립을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는데 좀 어떤가요? 좀 아무래도 제가 만나는 분들이 개인 사업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시나 보네요.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 요양 사업에 관심이 있으세요. 없으신 게 아니라 많이 있으신데 이거를 본인들이 운영하시는 그 개인 사업하고 그 동일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럴 수 있죠. 근데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. 요양 사업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그거에 맞게 설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시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일단은 벽에 대한 규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벽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있다. 그럼 이게 내연 구조여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벽을 잴 때 이 센터에서부터 잴 수도 있고 이 끝에서부터 잴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이거를 공무원마다 각각 다르게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예를 들어서 저기 창틀이 있는데 창틀도 창틀이 있고 그리고 창문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어떤 공무원은 창틀에서 창틀까지를 규정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그 공무원들은 창문에서 창문까지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많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노하우를 많이 가진 업체 그리고 이걸 잘 풀어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요양원의 설립 그 인허가 이 과정에서 문제없이 지나간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. 그런 문제가 발생되죠.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석에 대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맞아요. 좀 공간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또 미리 그 공무원 담당자의 의견이랑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. 첨언을 하자면 세금적인 부분도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? 다르죠. 그래서 이제 비과세 면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처리가 다릅니다. 그래서 재무회계, 이제 인터넷에도 요양원 재무회계라는 표현으로 이제 검색을 해 보셔야 되는데 시군구에 이제 보고하는 어떤 그런 체계로 돼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 영수증들도 다 하나하나 붙이고 그런 어떤 규정에 대해서 어떤 보고하는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돈이 사용이 됐는지 까다롭게 봅니다. 까다롭게 보는 이유는 이 돈의 재원이 요양원의 수입이 주가 다 어르신들로부터 발생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어르신들이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그 보조받은 돈이 이제 요양원이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입의 원천이 이제 나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? 그거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것들이 있죠. 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우스갯소리 아니 우스갯소리인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력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시간에 대한 규정을 잘못 이게 신청을 한 거예요. 이 금액이 10% 전체 금액의 10%를 못 받다 보니까 이 금액이 엄청 큰 거죠. 꽤 크네요. 그래서 작은 부분이 좀 안 되더라도 맞습니다.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냥 사소한 실수 하나로 업체에는 엄청난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보면 이제 재무회계라든지 인사 노무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규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딘가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잘하는 이제 전문 어떤 재무회계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다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설립에 관한 인허가나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또 이제
어려워서 그 지역에 이제 소통을 잘하는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좀 경험이 많은 건축사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규정이 좀 까다롭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담당자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네. 아무래도 좀 쉽게 큰 문제 없이 거기에 대해서 대화가 네네. 가능하겠네요. 네. 그리고 제가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. 실질적으로 벽을 허문 경우가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벽을 허물었던 적이 있어요. 왜냐면 이게 규정에 맞지 않다 보니까 뭐 공무원이 허가를 안 내려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. 그건 좀 심각하네요. 네.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뭐 설립하고 인허가 절차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, 아무래도 이 규정, 그러니까 이 인력에 대한 규정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네. 나와 있어요. 뭐 시설장도 있어야 되고, 네.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되고, 뭐 사무장도 있어야 되고, 네. 또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네.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노인 한 분당, 노인 2.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뽑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게 좀 어렵다고. 네, 이거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부분인 거죠. 그리고 또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도 있죠. 발생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운영을 좀 해보신 분들은 가산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. 나라에서 이제 조금 보조도 받고, 그래서 가산 인원을 이제 좀 여유 있게 채용을 하고 이제 고용해서 이제, 그리고 어르신들도 좀 더 이제 케어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더 넉넉하게 인원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것들도 노하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사실 요양원들을 만나다 보면 홍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. 왜냐하면 요양원은 한번 꽉 차게 되면 어르신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홍보를 할 이유가 별로 없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홍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, 신규로 설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좀 홍보도 좀 하시고, 그리고 뭐 플레이스 등록도 하시고,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, 우리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좀 이제 인터넷 상에서 찾아볼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영상도 좀 만들고,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오픈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시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설일 수도 있는데, 그 시설들에 막 몰리지가 않아요.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은 독서실을 좋은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이제 오지 않습니까? 근데 한번 부모님들을 모신 그 요양원에서 옮기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.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.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이제 요양보호사들과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그리고 어르신들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아늑한 곳들이 있으세요. 그래서 시설과는 또 별개로 그런 이제 분위기를 내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지없이 꽉 차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자기 주변 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처음에는 설립에 대한 홍보를 인터넷상으로 좀 잘 세팅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요양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규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, 저희들이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 사업에 뛰어드세요. 보면 이제 이사님도 한 번씩 얘기하시지만 규정이 이제 어린이집은 오래됐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요양원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일반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지만, 요양원은 그래도 규정이 그래도 적응할 만하고, 그리고 사업적으로 운영의 묘미,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이제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. 주의사항들 좀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, 경험이 좀 있는 인테리어 업체, 그리고 경험이 좀 있는 이제 건축사,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잘 운영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